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태블로를 이용을 해서 RFM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RFM 분석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 세분화를 할 때 사용을 하는 분석 기법인데, 이제 고객을 단순하게 이제 매출 기반에서 세분화를 한다는 건 이제 결국 이제 고객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매출 상위 1등부터 5등까지, 5등부터 10등까지, 10등부터 뭐 20등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고객 세분화 기준인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데모그래픽적인, 즉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연령이 10대냐 20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고객 세분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고객 세분화 방식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RFM이라고 하는 고객 세분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객 세분화 RFM이라고 하는 그 고객 세분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태블로를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RFM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리선시 프리퀀시 모니터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선시, 최근에 언제 우리 회사에 제품을 구매했느냐, 프리퀀시, 빈도, 이때까지 몇 번 구매를 했느냐, 모니터리, 얼마만큼 금액을 사용을 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까 봤던 고객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더 이쁜가? 음, 주소 복사. 자, 그러면 결국 하나의 추구를 이용을 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을 해서 그 스코어에 해당이 되는, 요 구분에 해당이 되는 고객들을 구분해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요 페이지를 참조해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RFM 분석을 통해서 하려면 일단 고객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척도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등급으로 고객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 고객들은 누구냐? 그래서 점수를 1점, 2점, 3점, 4점, 그래서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몇 번 구매를 했느냐? 그래서 구분에 따라서 한 번, 2점, 3점, 4점, 얼만큼 금액을 줬느냐? 그래서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점수를 이용을 해서 줄 수도 있어요. 스코어를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무슨 저기 영역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박스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코드 값을 가지면 제일 좋은 게 이제 111을 받으면 가장 베스트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1 안에 포함이 되는 고객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물건도 많이 사고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온 고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4등급 4등급을 받은 거죠. 4등급을 받았을 때는 이 고객은 이미 놓친 고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전략을 짤 수가 있겠네요. 뭐 그 등급으로 나눴을 때 1등급 1등급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1, 4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역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있는 게 1등급, 그러니까 RF 빈도가 1등급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주는 오는데 자주는 오지만 전체 중에서 많이 사지는 않고, 전체 중에서 어, 금액 아, 최근에 오지도 않았지만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고객. 이 고객은 자주 오는 빈도가 높은 고객이니까 일단은 로얄 고객으로
베스트 고객보다는 로얄 고객으로 해서 이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자주 오게 할 건지, 좀 더 많이 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 많이 판다는 건, 자주 오게 한다는 건 업세일링이나 크로스세일링을 해서 뭐 쿠폰을 보낸다든가 이런 고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니터리에 1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을 어떻게 하면 더 오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4등급, 1등급, 1등급 받은 고객은 로스트한 고객인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할 때는 요 등급을 점수화를 시킬 겁니다. 등급을 안 하고 점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할 때는 점수를 4, 3, 2, 1 해서 이제 점수로 줄 거예요. 점수가 높으면 좋은 고객. 그래서 4, 3, 2, 1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도록 할게요. 점수.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는 거에서는 1등급을 받은 게 베스트가 아니라 4점, 4점, 4점을 받으면 베스트 고객으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하지 않고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루었던 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스코어 분석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참조를 해서 구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를 이제 태블로 가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완성된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고객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RFM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리선시는 뭐 주문 건수, 그 다음에 바뀌었구나. 리선시는 며칠이 있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몇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전체 뭐 합계 같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RFM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먼저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보면 필터에서 이렇게 보면 뭐 굉장히 많겠죠. 프리퀀시가 높은 고객도 있고 리선시 이거 뭐 일자로 이제 처리를 할 텐데 뭐 12일 전에 최근에 30일 전에 뭐 150일 이렇게 차이 나는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각각의 기준에 맞춰서 점수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점수가 될 수도 있는데 요 예제에서 이제 등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1등급, 1등급 RFM의 쿼트를 1등급, 1등급, 1등급 받은 고객을 등급을 나누고요. 그 고객을 111이라고 하는 요 등급 RFM 스코어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객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종류별로 만약에 이 값들이 1, 2, 3, 4가 똑같이 일정하게 다 들어가 있다면 64개의 고객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눈 박스들, 큐브들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름에 있는 등급에 해당되는 고객들을 이름으로 붙여주시고요. 또 같은 해당되는 등급의 고객들을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고객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고객들은 등급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몇 명이 있을까? 그리고 또 화면이 또 삐딱하게 안 넘어가는구나. 이거 당겨놔야 돼. 이거 뭐지? 아무튼 여기다가 넣으면 나올 텐데 화면을 좀 작게 해봐야겠구나. 네.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각각의 등급에 따른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데이터셋을 태블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할 때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태블로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블로 화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테이블로 되어 있는 데이터 가져오죠. 예전에 쓰던 슈퍼스토어 다 되어 있는 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테이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 설정하는 걸로 하셔도 돼요. 일단 고객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객이 언제, 그 다음에 얼만큼 몇 번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날짜, 언제 샀는지 날짜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얼만큼이라고 하는 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금액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쵸? 빈도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요 빈도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주문 아이디 개수를 이렇게 세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listen C R, 이제 F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의 개수를 세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 요렇게 해서 요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쓸 때 기본적으로 고객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준으로 삼겠죠. 그럼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객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잘 알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정보를 연결을 하면 고객의 아이디 연결하면 이제 고객이 누구인지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뭐 굳이 고객을 식별을 안 할 거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요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워크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단으로 지난번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거 화면이 좀 보기 불편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폴더의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차원과 지표 값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편하신지에 따라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일단 뭘 할 거냐면 RFM에서 해야 될 건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고객이 언제 몇 번 얼만큼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 내시면 되는 거죠. 일단 먼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총 매출 합계를 이용을 해서 고객이 얼만큼을 구매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몇 번 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문 아이디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겠죠. 주문 아이디를 여기 차원이라서 이 값을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상하게 값이 나오게 되죠. 그냥 디스플레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세는 거니까 측정 값으로 개수를 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카운트를 할 거고요. 그러면 레코드 수를 셀 거고 그 중에서 중복되는 아이를 없앨 거니까 고유 카운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지표 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지표 값으로 이렇게 쓰시면 얘가 복사가 됐네. 이거 빼버려.
카운트된 값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측정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열의 값으로 들어가고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금액과 빈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선시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짜잖아요. 날짜. 그래서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주문 날짜를 단순히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주문한 날짜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두 번 주문했으니까 날짜가 두 개가 들어가겠죠. 이 중에 이제 최근이니까 그 중에서 숫자가 가장 최근인 걸 하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날짜들이 있는데 이 날짜들 중에서 제가 일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 날짜들 중에서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날짜를 이제 숫자 양식으로 계산을 하면 최대값이 되면은 가장 최근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될 표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최근 언제 왔는지, 그 다음에 몇 번 왔는지, 그 다음에 얼마큼 샀는지 RFM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스코어에 따라 이 표에 따른 값들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제 이 데이터들을 이대로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뒤에 있는 값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값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드들 중에서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FM 이라고 하는 스코어 카드 모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리선시 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된 필드 항목을 추가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복사를 할게요. 일단 리선시는 뭐라고 그랬죠? 최근이 언제인지를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RFM의 최근을 계산하기 위해서 RFM의 최근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문 날짜의 최대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함수는 데이터 diff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데이터 diff는 뒤에 보시면 두 날짜 사이에 사이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diff를 쓰고 단위를 월 단위로 해서 끝나는 날과 시작한 날을 비교를 하면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날짜의 수식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루씩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오더 데이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주문 날짜죠. 이거 지우고 다시 이거 지우고 주문 날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최대 주문 날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날짜들 중에서 최대 주문 날짜,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에 최대 주문 날짜에서 가지고 있는 날짜 값을 빼주세요 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 값을 추가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689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객은 2012년 12월 2월 2일 날 마지막 주문을 했어요. 그죠? 최근이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이렇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언제라고 봤더니 2013년 12월 31일이에요. 2013년. 그러니까 아까 2013년, 아이고 정렬을 2013년보다 몇 달이 더 지난 거예요. 1년하고도 거의 한 10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1년 10개월의 날짜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날짜로. 그러니까 670일 정도가 지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준일로 따졌을 때 2013년 12월 31일 보다 과거에 주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마이너스 698일 전에 주문을 했다. 그래서 그 날짜 값들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최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얼마 동안의 기준을, 그래서 최근일수록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값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리선시의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구해 보도록 하죠. 자, 프리퀀시는 이제 카운트의 오더 아이디를 이용을 할 겁니다. 주문 번호를 카운트 하면은 그냥 개수를 세는 거고요. D 하시면 고유하게 디플리케이션 중복되는 거 없이 개수를 셀 겁니다. 여기도 재수정하고요. 복사하셔도 되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RFM 캡션키 눌러준 겁니다. RFM 프리퀀시 값 구할 건데 이건 카운트 중에서도 D, 그쵸? 고유한 항목을 살 건데 무슨 걸 쓸 거냐? 오더 아이디니까 주문 번호가 되겠죠. 주문 번호의 값을 될 거다. 그러면 주문 번호의 개수를 세게 될 겁니다. 얘도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 프리퀀시가 여기 원래 있는 데이터랑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RFM 모니터링은 전체 합계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쓸게요. 중복되는 거 없이 합계의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에 좀 익숙함을 위해서 좀 빠르게 처리할게요. 그래서 전체 요거는 이제 판매 금액이겠죠. 세일이니까 판매 금액을 주문 아이디로 나눈 값. 어디였지? 주문 아이디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자, 그러면 합계 금액이 이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될 사용하게 될 RFM 데이터를 여기 있는 이 데이터의 형식에서 이제 추려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이 잘 맞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670일 전에 온 사람은 도대체 어, 우리 고객들 중에서 몇 등급이나 할지를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고 있었던 내용 중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등급을 이렇게 매기도록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수화해서 점수 값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그 각각의 형태에 따른 등급이나 점수를 뭐 3점 척도, 4점 척도, 5점 척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5점 척도로 많이 하죠. 5점 척도로 많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구간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데, 세분화하게 되면 많은 5 곱하기 5 곱하기 125개 정도의 세그멘트를 나누게 돼요. 이게 좀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적당한 개수에 맞춰서 4 정도로 맞추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64개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 룰이라든지 마케터의 직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는 한 4개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화면을 좀 읽기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괜히 바꿨네. 안 바꾸는 게 낫겠네요. 이게 더 좋나?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4점 척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했는데 이걸 이제 점수로 할지 등간으로 할지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점수로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FM의 값들이, 그 각각의 데이터 값들이 얼마 정도의 점수를 가지는지를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 고객 100% 중에 100% 중에 25인가요? 25%는 50%는 75%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한번 등급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등급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시 태블로로 돌아가서 점수화를 하기 위한 표로 원래는 매칭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제 조건을 줄 거예요. 그 조건을 주는 게 여기 있는 if 함수를 이용한 절입니다. 먼저 안 보던 함수들이 몇 개가 있어서 계산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fixed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태블로에서 기본적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쓰면 계속해서 데이터가 바뀌거든요. 근데 요 fixed라고 하는 걸 고정을 하게 되면 뭐냐면, 데이터 중에 여기 있는 필드 이름 중에 여기 해당되는 요 필드에 있는 값만 계산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요 값들을 그대로 두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고객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요 고객 이름 하나하나가 되겠죠. RFM의 R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계산식을 그대로 갖고 와요. 만약에 이 값이 없으면 요 고객의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걔네들 중에 퍼센테이지를 해주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있는 값들 쭉 정렬을 했을 때 요게 하나입니다. 이만큼이 정렬을 했을 때 상위 25 0.25까지 해당이 되면 1 이라고 하는 값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거고요. 0.5에 해당이 되면, 그 값이 이거보다 크면
2라고 하고 주시고, 이 값들이 0.75보다 크면 3, 그것도 아니면 4 주세요 라고 해서 AND까지 해서 이 함수를 쓰게 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계산된 필드에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RFM 점수라고 넣으셔도 되고, 뭐 코드 값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만들어서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요. RFM R 점수 그렇게 하죠. 자, 여기 이제 화면에 이렇게 이제 빨간 줄이 쳐 있는 건 뭐냐면 계산에 오류가 있다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커스터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한글로 이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아니라 고객의 이름이 기준이 되는 값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의 이름, 그 다음에 요 RFM에서 R스코어 값은 여기 있는 R스코어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fixed 요 함수 쳐보시면 지정된 차원만 사용하여 집계된 값을 한다. 그래서 지정된 요 수식에서만 되어 있는 값을 쓰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 이름별로 R 값만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퍼센트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어진 식으로부터 수에 해당하는 100분위수, 분위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 값의 0.9 분위수는 어디냐, 90% 되는 거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요 있는 부분을 변경을 쭉 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다 변경이 되는 거고요. if절은 요거죠. if then then이죠. if else then.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다 시켜줄게요. 자, 그래서 if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적용을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계산된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을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11111 하고 쭉 값이 나오고 2, 3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RFM에서 구한 이 점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등급이 될 수도 있고 점수가 될 수도 있는데, 등급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1, 2, 3, 4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단순하게 점수를 측정값이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의미 있는 측정값보다는 차원의 값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등급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점수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차원의 값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잘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그 값은 보이지만, 이거 빼버리고요. 그래서 이 차원의 값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RFM에 보기가 좋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점수 값들을 3개 다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 똑같이 한 번 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했나요? 복제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R 점수가 아니라 F 점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이고, 화면이. F 점수. 그럼 여기서도 F 점수가 되겠죠. 바뀌는 건, 자, 여기 있는 F 값만 또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F 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F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제해서 이번에는 M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M 점수. 이거 그냥 M만 치면 되잖아. 이게 더 빠르네요.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옥탑 붙여넣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M도 집어넣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닫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하나 둘 셋 네 개 RFM이 이제 점수화가 돼서 이제 각각의 이 고객이 몇 등급을 받았는지 몇 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묶어 놓도록 할게요. 요 세 개를 우리가 나중에 자주 쓸 거니까 요 세 개를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뭘 묶어 놓을까? 폴더에다가 한 폴더로 만들어서 묶어 놓죠. 이름을 RFM 점수 뭐 이렇게 해서 폴더를 하나 묶어 놓으면 나중에 잘 찾기 쉬우니까 저렇게 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는 이 고객이 한 고객이 RFM 점수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고객이 RFM 스코어가 점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모니터리를 먼저 볼게요. 금액이 높은 사람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점수가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만약에 점수라고 하면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리고 정렬을 통해서 작게 쓰면 낮은 점수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리퀀시 빈도도 한번 볼게요. 빈도도 많이 오면 높은 점수를 주고요. 작게 오면 낮은 점수를 줬어요. 점수니까. 자, 그런데 리선시를 한번 볼게요. 리선시가 크면 리선시가 작으면 점수를 4. 그쵸? 점수 그 다음에 리선시가 크면 마이너스 값이 크면 마이너스. 자,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값들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요 이제 스코어 값을 봤는데 이대로 쓰기가 불편하니까 요 스코어 되어 있는 점수를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 건데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RFM 코드 아니면 RFM 스코어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글자를 붙일 겁니다. 요 세 개를 글자를 붙일 건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세 자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110 그 다음에 1자리를 곱해서 세 개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요건 100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 개의 값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R 코드 값 요거 다 바꿔줘야겠네요. 그쵸? R 그 다음에 F M
이렇게 해서 세 개 자리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R 코드라고 하는 게 여기 만들어졌네요. 얘도 이제 숫자 값은 사실은 아니에요. R 코드 값을 차원의 값을 올려야 되는데, 왜냐면 R 코드를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 자리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여기다가 합쳐 놓은 거예요. 요 얘네들 세 개 떨어져 있는 걸 합쳐서 스코어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각각의 항목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각각의 고객들에게 코드를 하나씩 준 거죠. 참고로 여기서는 저는 이제 점수를 점수화를 해서 여기 이제 4, 3, 2, 1 점수를 줬고요.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분은 등급을 해서 1등급, 1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111이 제일 좋은 베스트 커스터머였고요. 우리가 만든 여기에서는 111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444가 제일 좋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바꾸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점수 코드를 순서를 좀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있는 화살표 하고요, 이걸 좀 바꾸시면 이 점수의 스코어가 이제 거꾸로 매겨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급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수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44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내용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는 111이지만 우리는 444가 제일 좋은 고객, 그 다음에 4가 들어가게 있는 고객들 중에서 가운데 프리퀀시가 높은 등급은 고객은 최근과 모니터리가 부족하니까 어떤 수가 오더라도 이 고객은 자주 오는 고객은 중요한 고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할 때 네이밍을 세분화를 할 때 네이밍을 로얄 커스터머로 하고요. 그 다음에 M에 해당되는 뭔가를 많이 사는 고객인데 이거는 빅 샌더 많이 구매하는 고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44 4 XX XX 4 요 값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서 요 순서를 이제 바꿔서 요 룰대로 고객들을 매칭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고객들의 매칭 값이죠. 그래서 좀 바꿔서 미리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함수도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자, 객행을 이용을 하고요. 자, RFM 고객 세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 고객 구분으로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 또 모르는 함수가 또 있죠. 여기 보면 레귤러 매치 함수인데 뭐냐면 글자 중에 이런 글자 패턴이 있으면 어떻게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 레귤러 매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RFM 코드 요 값이죠. 요 값을 str 이게 이제 텍스트 문자열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444가 아니고요, 글자 값 444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444에 해당이 되면 if 만약에 이 값이 444면 베스트 커스터머로 계산,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값이 244이면 almost lost라고 계산을 해주고, 144면 lost customer, 111이면 제일 안 좋거나, 혹은 첫 번째 값이 1 인 고객은 이거 뒤에서 놓친 고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가 사거나 중간이 사거나 뒤에가 사인 고객들이 있었죠. 이 고객들은 이 고객에 해당이 되면 이 값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 로얄 고객, 빅샌드 고객,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그냥 기타적으로 고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RFM 분석도 했으니까 여기다 담아 놓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과값을 보면 이 고객이 어떤 고객군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의 RF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그 고객을 구분을 하는 게 요 전체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엑셀보다 태블로로 하니까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엑셀을 한 번 더 앞에서 설명한 엑셀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요, 실제로 분석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